안녕하세요. 아이스페이스 임가혁입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심플럭에 대해 좀 쉽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시간적으로 봤을 땐 한 4시간 정도? 그런데 영상을 짧게 주제별로 짧게 만들 거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5분 혹은 10분 정도 영상으로 편집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나중에 여러 채널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시간인데요. 원래 이렇게 개발 배경, 개발 과정, 히스토리, 부품 및 캐릭터 소개, 사용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드릴 거고요. 단락별로 나눠서 일단 개발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개발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심플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심플럭은 이렇게 스타라는 부품, 이게 다 스타라고 하는 부품인데요. 이게 점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점하고 점을 이렇게 튜브라고 하는 부품이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 점하고 선을 연결하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구입니다. 빌딩 토이,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모든 걸 통틀어 얘기하는 거고요. 먼저 심플럭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곡선 표현도 쉽게 되기 때문에 거미줄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거미도 만들 수 있고 잠수함도 만들고, 잠수함 같은 경우는 입체적인 모양이죠. 입체적인 모양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평면 모양입니다. 2차원적인 평면 모양에다가 여기 바퀴 부분, 이쪽 바퀴 부분만 실제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로 만들어냈어요. 2차원과 3차원을 아주 적절히 조합을 해가지고 간단하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요. 우주왕복선, 그리고 손수레, 이런 병아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심플럭은 매우 자유도가 높은 특징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뒤쪽 가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심플럭 개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길게 하면 좀 너무 지루해질 것 같고 짧게 하자니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일단 심플럭 개발 배경은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들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개발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래의 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측하는 미래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뭐 AI나 로봇, 그리고 AI나 로봇이 인간의 직업을 많이 빼앗아갈 것이다. 서로 공존하지만 어쩌면 서로 경쟁해야 되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서도 좀 더 주도적으로 잘 살게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배경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기 시작이 된 거고요. 한번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생각하는 미래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랑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AI와 로봇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가까우면 10년, 좀 멀면 20년, 30년 후에 보면 AI나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대체할 거고요. 이미 지금도 이런 거 키오스크라고 하잖아요. 패스트푸드점이나 아니면은 카페나 아니면은 음식점에 가도 이런 키오스크들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많이 보급이 되어 가는 추세고요. 또 이런 로봇들, 이 로봇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서 만든 로봇들이 실제로 굉장히 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 그 외국의 식당에서는 그 로봇들이 서빙까지도 하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 생활에 이미 AI, 로봇 그런 기술들이 많이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이 AI와 로봇이 적용되는 것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자율주행차 관련된 것들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브레이크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나 차선 변경할 때
차선 넘어가면 다시 안쪽으로 돌아주고 뭐 이런 기술들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미래 사회에서 잘 적응을 하려면 이미 기계한테 뒤처지는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이미 뭐 계산 능력 당연히 컴퓨터보다 느리죠. 사람이 암기도 사람이 못해요.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하고, 물리적 능력, 기계적 능력, 육체적 능력 당연히 기계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 외에 다른 뭐 빅데이터 분석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사람이 기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이 직관 능력이나 추론 능력, 인지 능력, 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융합하는 능력 등은 아직은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죠. 어떠한 그 현상에 대해서 관찰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능력이 사용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능력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아직까지 인간이 우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은 곧 창의력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곧 창의성이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됐대요. 보통 유연성,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 등을 의미합니다. 요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까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약 분야에서는 근데 조금 다르게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창의 실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실용적이지 않으면 창의적이지 않다는 거죠. 창의성은 창의적 발상과 방법을 통해 실용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은 사람이 아직은 기계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이런 창의성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런 개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창의성이니까 창의성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고민의 결론은, 창의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이 굳기 전에, 어떠한 한 방향으로 가기 전에 키워줘야지 좀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가능한 어린 시절에 키워줘야 되는데, 그때 교육을 하려니 만만치가 않은 것 같고,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물론 찰흙이나 뭐 고무 찰흙이나 아니면 종이에다가 그림 그리거나 이런 것들 다 좋은 창의적 영역이고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좋은 재료이고 도구인데요. 다만 이제 단점들이, 뭔가 입체적으로 만들고 뭔가 크게 만들고 뭔가 움직이게 만들고 하는 데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난감을, 빌딩 토이, 블럭 같은 거를 좀 그렇게 잘 만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이제 심플럭이 개발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플럭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